네, 은행대출 담당자 서베이 결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직전 3개월치 서베이 결과가 나왔는데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한 대출 기준이 강화됐다라고 보고한 대출기관의 수가 0%로 직전 분기 대비 줄어든 것으로 나왔습니다. 한마디로 대출 조건이 덜 까다로워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과거 흐름 보시게 되면 이게 지속게 되면 경기 침체의 가능성이 높아졌던 그런 타이트함을 보여줬는데, 이런 대출 조건이 완화됐다 이런 흐름으로 볼 수가 있고요. 소기업에 한정돼서 특정 서베이 결과를 다시 집계를 해보면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은 다소 직전 분기 대비 강화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전에는 8.2%였지만 이번에는 13.3%로 기록이 됐지만, 그럼에도 직전 고점에서는 뚜렷하게 낮아지고 있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은행 대출 관련해서는 대출 조건이 덜 까다로워지고 있다, 완화되고 있는 흐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대출 조건 자체는 그런 흐름이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상업과 산업대출에 대한 대출 수요가 더 약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실 직전 분기 대비 대출 조건이 더 완화되는 흐름이 나왔지만 그에 비해 대출 수요는 반대의 모습이 나온 것이죠. 대출에 대한 수요가 증가되었다고 보고한 응답자의 순 비율이 파란색이 대기업이고요, 빨간색이 중소기업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이게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21.3% 마이너스로 집계가 됐고 소기업도 마이너스 18.6%로 하락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대출 수요는 더 약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수요가 없기 때문에 대출이 완화되는 흐름으로도 충분히 볼 수 있는 여지가 있고요. 그럼에도 지금 0%를 기록했다라는 것은 22년 2분기 이후 최저치까지 떨어졌거든요. 사실상 이번에 타이트함이 대부분 다 해소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이런 상태에서 수요가 살아나면서 대출이 늘어나는 흐름이 보인다면 경기는 확장될 수 있는 그런 구조는 갖추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은행대출 담당자 서베이 결과로만 보면 그런 모습을 보이고요. 네, 그리고 어제는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였던 메스더가 나와서 9월에 전망한 것보다는 금리 인하를 단행하는 속도 자체가 늦춰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어느 정도 금리 상승의 흐름이 나왔고, 여기에 오늘 저녁에 나오게 될 CPI에 대한 경계감도 충분히 반영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번 주 또 금요일날 소매 판매가 나올 텐데, 여기서 또한 강한 소비 수요가 지난달 연속해서 재확인이 되는 흐름이 나온다면 여러가지 미국 경기가 재확장 구도로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경계감 버하기 트럼프 트레이드에 대한 숏배팅을 어느 정도 청산하는 과정에서 일어났던 어제의 금리 상승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 어제는 전미자영업연맹의 소기업 낙관지수도 직전달 대비 크게 상승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10월달 수치가 93.7로 집계가 됐는데 예상치가 91.9였으니까 제법 크게 상회를 한 부분이고, 10월달 93.7은 직전 고점이라고 볼 수 있던 7월달 위치와 같은 수준입니다. 따라서 이런 V자 반등의 모습이 나왔고요. 지금의 레벨이 7월달도 마찬가지지만 3년 만에 가장 좋은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렇긴 하지만 지금의 위치가 50년 평균이 98이거든요. 이에 비해 34개월 연속 평균이야 낮은 수치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위치보다 낮았던 구간이 90년대 경기 침체 그리고 00년 IT 버블, 그때보다도 낮은 수준이죠. 08년도 금융위기 당시 흐름에도 이렇게 중간에 반등하는 흐름이 나왔는데 이번에도 그런 흐름과 유사하게 흘러갈지 좀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참고로 전미 자영업연맹의 NFIB 소기업 낙관지수는 팬데믹을 제외하고는 모두 경기 침체에 대한 오랜 선행지표로서의 역할을 보여줬습니다. 정말 이번에는 다를까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특별히 이렇게 10월달 데이터가 상승하는 것으로 집계된 배경에는 전반적인 비즈니스 상황에 대한 전망이죠. 이 소프트 데이터가 개선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10월달 마이너스 5를 기록했어요. 직전달 마이너스 12에서 반등을 했는데, 이게 보시면 올해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전망 기대 상황이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직전 7월 달도 소기업 낙관지수는 같은 헤드라인 수치를 보였는데 이때보다 비즈니스 상황에 대한 전망은 더 좋아지는 것으로 나온 것이죠. 이렇게 낮았던 구간은 사실 40년 만에 최악 인플레이션 구간이기 때문에 이 비즈니스 상황이 상당히 최악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런 부분이 물가 하락으로 22년 6월 저점 이후
반등을 하면서 해소되는 모습이 나왔지만 지금의 위치가 과거 경기 침체 직전의 레벨, 제가 빨간 선을 칠해놨죠. 그 정도 수준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의미 있는 부분은 2008년 9월 달부터 증시 붕괴가 나타났는데 이런 08년도 금융위기 구간에서도 이 전망 기대치가 반등하는 그림이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10월달 소기업 낙관지수에서의 흐름 비슷하게 흘러간다라고 볼 수가 있고, 심지어 00년 IT 버블 당시에는 이 비즈니스 상황에 대한 전망이죠. 소프트 데이터입니다. 심리지수라고 볼 수가 있고, 이런 부분에서 상승 추세가 발생하는 가운데 IT 버블 경기 침체가 발생했다. 이런 부분도 말씀을 드리고요. 따라서 결국 7월 달과 비슷하게 이번 10월 달도 결국 헤드라인 지수가 24년 최고치를 기록한 이유 자체가 결국 이런 심리 기대 전망에 대한 소프트 지수가 큰 상승을 주도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달도 마찬가지 흐름이 보여지고요. 더불어서 이제 매출 기대입니다. 10월달 매출 기대가 마이너스 4를 기록을 했는데 직전달 마이너스 9에서 상승을 했습니다. 지금 10월달의 매출 기대는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라선 위치고요. 그럼에도 보시게 되면 실제 매출 데이터, 하드 데이터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체 사업체 중에 마이너스 20%로 집계가 됐는데 이게 직전달 대비 오히려 3%포인트가 하락한 수치입니다. 더불어서 2020년 7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수준입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매출 기대라든지 비즈니스 상황, 이런 소프트 데이터는 반등을 하면서 전체 소기업 낙관지수 헤드라인 수치가 7월달과 같은 수준까지 올라섰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고, 다만 그럼에도 실제 매출이라든지 하드 데이터 관련해서는 최저치를 이어나가고 있다. 이런 흐름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어닝 보시게 되면 실제 하드 데이터입니다. 여전히 경기 침체 레벨 수준에서 머물러 있고요. 마이너스 33을 기록했습니다. 직전 달에 비해서 소폭 높아졌긴 했지만 큰 의미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수치고, 지금 보시면 흐름 자체가 오랫동안 수익이 개선되지 못하고 흘러내리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더불어 이 빨간색으로 칠한 이 화살표 방향, 이 바닥권을 형성하고 있다가 이게 최근에 이탈을 해서 더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고 거기서 소폭 반등하는 흐름이 나왔지만 이런 반등 큰 의미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겠죠. 결과적으로 지난 3개월 동안 수익이 증가했다라고 응답한 기업의 비율에서 수익이 감소했다고 응답한 비율을 뺀 값이기 때문에 실제 어닝이 이렇게 저조하고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지금 위치가 경기 침체 바닥까지 떨어져 있는 그 수준이죠. 또 다른 하드 데이터 재고 현황 보시게 되면 마이너스 9를 기록했습니다. 직전달 마이너스 13에 비해서 소폭 늘어나긴 했으나 절대 재고 레벨 수준 자체가 계속해서 감소되고 지금 현재는 이 바닥권이라고 볼 수 있는 이 부분을 이탈해서 이례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이런 재고 현황 흐름은 실제 어닝하고도 비슷한 추이를 보이는데 아무래도 중소기업들의 비즈니스 특성상 이런 현황은 자연스럽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더불어서 이런 재고 보충을 하고 있지 않는다면 결국 실제 어닝이 늘어나지 못하는 그런 흐름으로도 볼 수가 있고, 기업들이 이렇게 재고 보충을 하지 못하는 모습은 비단 NFIB 소기업 낙관지수에서만 나온 게 아니고 ISM이라든지 내구재수주 등 전반적인 매크로 특성에 모두 공통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은 경기에 대한 기대가 부정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재고 구축에 보수적일 수밖에 없는 흐름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겠죠. 전반적으로 쭉 말씀을 드렸지만 업황에 대한 전망이라든지 기대, 심리 이런 소프트 데이터는 경기 침체 직전에 08년도 사례처럼 일시적으로 반등하는 패턴이 나오기도 하지만 실제 하드 데이터라고 볼 수 있는 매출과 실적, 재고 현황은 뚜렷하고 너무나 명확하게 계속 이례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10월달 헤드라인이 반등한 부분은 지난 7월달과 마찬가지로 역설적 낙관주의가 반영된 그런 소프트 데이터가 주도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기대 심리 전망에 대한 이런 소프트 데이터는 반등했으나 실제 어닝이라든지 매출, 재고의 변화를 놓고 봤을 때 이런 하드 데이터는 오히려 하락하는 것으로 나왔다. 이런 흐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더불어서 NFIB의 보고서를 잘 보게 되면 미국 경기의 방향성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고용자를 창출하고 있는 게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그렇고 소비업 낙관지수를 잘 살펴야 경기 방향성을 잘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에서 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이기도 하지만 대기업보다는 소기업이 경제 변화에 더 빠르고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이죠. 그런 부분에서 노동시장의 변화와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NFIB의 고용, 구인건 수는 35로 집계가 됐고 직전달 34 대비 소폭 늘어나긴 했습니다만 큰 의미가 없고요.
최근 졸트 보고서를 놓고 봤을 때 뭐 비슷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인디드 민간 채용이 어느 정도 정체되다가 최근에 다시 감소세로 전환됐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흐름에서 NFIB 소기업 고용 건수가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죠. 어느 정도 추세 하락 중에서도 변동성을 보이는 구간이 있지만 장기 추세의 흐름이 중요하다 이렇게 봐야겠죠.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채용 계획 부분 살펴보면 10월달 15%로 집계가 됐습니다. 직전 달과 변함이 없었고 이런 감소 추세가 이어지고 있죠. 채용 계획도 줄고 구인 건수도 줄어드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의 채용 건수와 실업률을 비교해보면 이 자체만으로도 실업률이 상승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런 보상 계획 데이터를 통해서 임금 상승률의 선행 지표로 엿볼 수가 있습니다. 서비스 물가에 직접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 전반적인 인건비 상승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10월 조사에 의하면 향후 3개월 동안 임금 보상을 인상할 계획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23%로 집계가 됐는데 직전 달과 변함이 없는 수치입니다. 직전 달처럼 아직까지는 전반적으로 가격 상승의 흐름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다. 전체적으로 물가 하락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보시면 보상 계획에 대한 부분은 직전 달과 변함이 없지만 실제 보상에 대한 부분은 직전 달보다도 더 하락을 했습니다. 31%로 줄어든 모습인데 중소기업에 있어서 이런 실제 보상 부분은 인건비는 가격 상승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상 계획 관련해서는 직전 달 대비 변함이 없지만 실제 보상은 직전 달 대비 감소하는 흐름이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런 부분은 오히려 인플레이션 하락에 조금 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을 할 수가 있고 기업들이 수익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인건비를 포함한 비용 절감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더불어서 ECI 고용비용지수 보시게 되면 NFI 보상계획 데이터 아까 쭉 말씀드렸던 부분 3개월 이동평균을 보면 22를 기록했습니다. 월별 기준으로는 23이고요. 추세 보시면 낮은 수준으로 계속 이어나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ECI 임금 데이터가 하락할 것이다 라는 그런 부분의 선행지표로 보상계획 데이터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더불어서 중소기업들이 가격을 인상할 것이냐 이런 계획에 대한 내용인데 평균 판매 가격 인상 계획 비율이 10월달 26%로 직전 달에 비해 소폭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을 좀 올리겠다라는 비율이 늘어난 것인데 늘어난 비율 정도가 그렇게 큰 의미가 있을 정도는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실제 판매 가격을 인상한 부분은 21%로 이 빨간 선이죠. 직전 달 22%에 비해서 오히려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계획 자체는 지금 늘렸지만 실제 판매 가격을 올린 부분은 줄었다. 결국 부담이 된다는 얘기죠. 물가 상승 압력이 떨어지면서 계속적인 디스인플레이션 압력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기업들이 무엇보다도 이런 실제 가격 인상을 단행하지 못했던 부분은 여러 가지 수요가 줄어들고 있는 그런 부분으로도 우리가 엿볼 수가 있고 결국 이런 부분은 기업 마진 압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전반적인 경제활동 둔화의 신호로 충분히 해석이 가능합니다. 더불어서 향후 3개월 내 제품 가격을 인상시킬 계획의 비중, 이 CPI 상승률과 매우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데 10월달 26%를 기록했고요. 직전달 25에 비해 소폭 상승했습니다. 큰 의미가 있을 정도는 아니고 전저점이 21%였는데 이후 반등을 했죠. 그리고 단기 고점이 33%였습니다. 어느 정도 박스권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이런 지지부진한 흐름이 나오고 있지만 직전 달 대비 늘어난 부분이 그렇게 우려될 정도는 아니고요. 아직까지는 단기 고점과 저점 사이에서 저점 레벨에 더 가까운 위치에 있고 이런 흐름을 놓고 봤을 때 물가 하락 압력이 계속 유지될 것이다. 이렇게 충분히 엿볼 수가 있습니다. NFIB의 하드 데이터만 따로 뽑아서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구인 건수 보시면 10월달 35로 집계됐고 직전달 대비 소폭 늘어나긴 했으나 큰 의미가 없을 정도로 추세 하락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재고 흐름 보시게 되면 등락을 보이지만 뚜렷하게 감소하고 있는 흐름입니다. 10월달 마이너스 9를 기록했고 직전달 마이너스 13에서 늘어나긴 했어도 직전달 수준이 상당히 낮은 레벨까지 떨어졌던 그런 구간이거든요. 이때가 코로나 때니까 얼마나 낮은 수준인지를 단번에 비교를 해볼 수가 있고 극단적인 수준까지 떨어졌던 재고 레벨에서 반등한 위치고 흐름 자체를 전환할 정도의 모멘텀은 아니다. 이렇게 봐야겠죠. 여전히 말씀드리지만 재고 축적에 공격적이지 않은 그런 부분 우리가 수요
수요가 계속 둔화되고 위축되는 흐름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보통 경기 전망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심리, 전망, 뭐 이런 기대 심리는 워낙 낮을 때 앞으로 이것보다는 좋아질 수 있다라고 개선될 여지가 있지만 그에 비해 실제 하드 데이터의 변화를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아직은 흐름이 달라지지 않았다는 거 확인할 수가 있고요. 실제 이제 뭐 어닝 실적 보시게 되면 지금 팬데믹보다도 낮은 레벨 구간까지 떨어졌고요. 상당히 우려가 되는 부분이죠. 특히 이제 팬데믹 이후에 보복 소비가 있었던 구간이라고 하더라도 이때 보시면 이전보다 낮은 레벨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높은 물가로 가격 전가를 하지 못했던 중소기업들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은 계속 흘러내려서 더 낮은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10월달 마이너스 33을 기록했고요. 다음은 캐페스 투자 보시게 되면 특별한 방향성이 없다고 늘 강조드리고 있죠. 박스권 하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을 보고 중소기업들이 여전히 캐페스 지출에 뭐 부정적이지 않다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되고 이게 대기업들이 하는 캐페스 지출과는 달리 스몰 비즈니스에 대한 특성을 좀 이해해야 된다. 일정 부분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고정자산 지출이 불가피하다. 뭐 이런 비즈니스 구조의 취약한 점을 보여준다라고 봐야 되고요. 다음은 NFIB 불확실성 지수입니다. 이게 지난달에도 집계일로 최고치를 기록을 했는데 이번 10월달 이를 또 갈아치웠죠. 10월달 110으로 집계가 됐고 직전달 103에서 더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더 불확실함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다 보니까 재고 축적에 주저할 수밖에 없는 흐름이고 이런 가운데 전망에 대한 부분만 개선이 되면서 실제 NFIB의 소규모 낙관 지수가 상승하는 것으로 그렇게 집계가 된 상황입니다. 더불어서 예전부터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UBS가 조사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NFIB의 조사 결과는 어느 정도 공화당 지지자들의 견해와 매우 상관관계가 높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16년도 트럼프 당선 이후에 소기업 낙관 지수는 최고치를 기록을 했고 바이든 정부 시절에는 낮아진다 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더불어서 이 불확실성 지수만 놓고 보더라도 이 공화당에 비해서 이 민주당이 집권하던 시절에는 이게 증가하는 패턴이 뚜렷하게 나타나죠. 뭐 이런 흐름 좀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오늘 10월달 전미 자영업연맹의 소기업 낙관지수 살펴봤습니다. 7월달과 같은 93.7을 기록하면서 올해 가장 높은 수준까지 반등을 했고요. 이런 흐름 자체가 전망기대 심리라는 소프트 데이터가 주도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에 비해 하드 데이터는 여전히 저조한 흐름, 계속적인 둔화 위축의 방향성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경기가 바닥에서 돌아설 때 실제 나타나는 특징 자체가 심리, 기대, 전망에 대한 소프트 데이터가 먼저 돌아서는 건 맞습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이 이게 실제 하드 데이터로 이어지는지를 좀 잘 체크하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예전부터 강조드렸던 지금은 재고가 바닥 수준이기 때문에 이 바닥에서 재고가 늘어나는지를 보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재고가 늘기 위해서는 그 전에 기업 투자가 먼저 선행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잘 살펴봐야 됩니다. 네, 오늘 소기업 낙관지수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